네, 안녕하세요. 더블크루 편다송입니다. 오늘은 이성원 PB와 함께 시장 흐름 그리고 현장 분위기 생생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6천 돌파했습니다. 네, 예. 이런 날 나오게 돼서 기쁘네요. 네, 큰일 났네 이거. 6천 지금 아슬아슬하네.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네, 올려주세요. 예. 네. 이 지수 6천 정도 되면, 그러니까 5천이든 6천이든 뭐 이럴 때 한 번씩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이제 맞아요. 사시는 분들도. 오늘 제가 이제 지수가 6천이고 삼성전자도 20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제 100만 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이제 고액 자산가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지점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딱 6천이 넘었네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이제 장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도 제가 들었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우리가 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생각해 놓은 목표가가 막연한 목표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분들도 이제 20만 원 그리고 100만 원에 무조건 팔 거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뭐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권유를 해드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다 매도하지 마시고 그냥 일부만 매도하셔라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제 이유 중에 제가 장표 가져온 거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 지표랑 주가랑 같이 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26년 초반에 굉장히 급하게 지표가 오르면서 주가가 많이 뛰어줬습니다. 근데 혹시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포트 각각 몇 개 정도 나왔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네. 10개씩 나왔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 진짜 맞습니다. 진짜 그냥 네, 맞췄어요. 10개에서 네. 11개 각각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그 영업이익이 거의 뭐 오늘 맥커리에서 나온 거 보니까 영업이익 300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300조 26년에. 뭐 이런 거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해도 결국에는 이제 그만큼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PE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직 다 매도할 때는 아니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굉장히 더 많이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정프로님은 어떠세요? 지금 같은 장에서. 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요. 네. 지금은 이제 조금 부담이- 부담스럽죠. 그런데 네. 진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몰빵해야겠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지금 이 가격이에요. 네, 이 가격에서도 많으세요. 근데 뭐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조심스럽긴 하고 이제 순환매가 돌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완전히 많이 사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좀 산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선주? 네, 맞습니다. 왜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뭐예요 이게? 저 이거 본 적 있어요. 저번 주에 이성원 맞아요. PB가 가지고 나온 자료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네. 지난주에도 가져오기도 했었고, 네. 이게 아마 2월 초에 이제 나왔던 자료인데, 2월 초에 이제 굉장히 아마 핫했던 걸로 기억을 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빨간 색깔 보시면 삼성전자라고 써있죠. 네. 근데 이게 삼성전자의 27년 이익 대비해서 이익과 그 다음에 미국의 빅테크들의 26년 이익을 비교를 한 건데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어쨌든 미국 빅테크보다 이익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반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27년 이익과 26년의 빅테크를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칙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거는 이제 미국 빅테크만큼 삼성전자가 성장을 한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 한국 반도체 기업이 2, 3년 내에 미국 빅테크가 지금 실제로 벌고 있는 이 규모만큼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전 세계 1위에 이제 이익을 낸다고 하면 결국에 뭐 미국에서 이 나와 있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알파벳이나 이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대부분 주주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정말로 27년에 이익이 1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끝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훨씬 더 많이 준우하는 정책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배당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삼성전자 본주도 좋지만 우선주도 역시 지금 살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 보면 이것도 지금 두세 달 동안 거의 2배가 올랐는데 네. 삼성전자가 오른 것만큼은 아직 안 오른 건가요? 아직 삼성전자가 오른 것만큼 네. 많이 오르지 못했고, 사실 아직 주식에 본주와 우선주의 괴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4분기 기준으로 제가 이제 배당을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보통주 배당이 4분기 기준 567원이고요. 566원. 그리고 우선주가 567원이거든요. 네. 이런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주랑 우선주 중에 왜 내가 굳이 우선주를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가격을 보시면 달라요. 가격은 삼성전자 같이 20만 원이 넘었고 우선주가 이제 14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이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 오히려 배당 수익률로 보면은 우선주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주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또 우선주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이제 맥쿼리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00조, 26년 영업이익을 300조를 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 올린 시장은 맞지만 과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과열될 때 본주보다 더 많이 가는 게 우선주거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천 넘었고 어느 정도 네. 이제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뭐 주춤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이 시장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우선주가 아무래도 본주보다 이제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클 수 있어서 뭐 배당 수익률도 그렇지만 주가 상승폭 측면에서도 우리가 추가 이익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좀 과합니까? 아까 계속해서 말씀 중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비싸다, 과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한 1,200조 원대잖아요, 시가총액이. 네. 근데 연간 300조 원을 번다 그러면 이게 과한 건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도 있고. 맞아요.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6,000포인트가 이제는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지지선을 만들었던 1등 공신등, 전자, 닉스 여기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저항선이 지지선이 됐으니까 이제 6 그 이상, 뭐 7, 8을 가는 그 얼개 속에서 여전히 전자, 닉스를 더 사야 된다. 이렇게 딱 양분할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약간 조심하긴 해야겠지만, 왜냐면 너무 급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심은 해야겠지만 어쨌든 시장을 이끌어줬던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니까 아직은 볼 때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300조 이야기도 나왔지만 뭐 오늘 이제 이후에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더 네.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긴 하겠지만 그 대신증권에서 나와 있는 대신증권에서 이제 레포트 나온 걸 보니 영업이익이 이제 삼성전자가 26년에 약 201조 정도 예상을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아마 주당 배당이 1만 원 정도 될 수도 있다라고 계산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선주 기준으로 그냥 배당 수익률을 그냥 간단하게 때리면 7%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배당일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배당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또 이제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좋지만 우선주도 함께 볼 수 있는 장이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발상이죠. 그러니까 뭐 배당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정프로님 어떠세요?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배당은 옵션이지 배당을 보고 투자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바벨 전략합니다. 본주와 배당주를 동시에 사는 바벨 전략. 이런 바벨 전략은 아마 못 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한번 전에 이거 한번 했다가 네. 아주 크게 버셨나요? 크게 한번 된 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같은 장에서 그 제 손님들 보면 고액자산가 분들은 삼성전자만을 사지 않으세요. 애초부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같이 담은 경우가 그래요? 네, 대부분입니다. 그 바벨 전략을 쓰신다고? 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이제 같이 담은 상황에서는 같이 갈 수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를 오히려 더 살까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선 삼성전자 우선주를 조금
300점을 분할로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네. 여튼 약간 시장이 조금 더 과열되고 할 때는 우선주에 대한 기대들, 뭐 그 상승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우선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떠시냐 이런 네.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막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고 맞아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코스닥이 어쨌든 이제 개인들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도 정말 밀어주는 시장이기도 하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어디를 가도 이제 주식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 밥을 먹으러 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맞아요. 있냐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하철에서도 정말 끊이지 않고 들리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약간 이 흐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젠 코스닥 얘기가 들리나요? 네, 제가 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남성 두 분께서 네. 야, 너 아직도 코스닥 안 샀냐? 빨리 코스닥 사. 나스닥이 아니야. 지금 코스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와, 정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코스닥으로 이제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거든요. 20대 남성들이 수익률이 제일 낮지 않나요? 그때 지금 연령별 추세죠. 맞습니다. 네, 60대 성별로 여성이 가장 높다고. 그쵸, 그쵸. 네.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네. 30. 그래요. 쉽지 않은데. 이성원 PB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코스닥을 지금 사야 되나요? 저는 코스닥을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코스피가 6천까지 왔는데 코스닥이 그에 비해 너무 이제 오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순환매가 돌 때 분명히 한 번씩 띄워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진입을 하시는 거를 굉장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매매할 때 편다성 아나운서 코스닥 매매하시나요? 저 하죠. 코스닥 뭐 뭐예요? 하세요? 반도체 삽니다. 코스닥 코스닥이- 소부장이요. 네, 정도. 소부장. 그래요. 네. 코스닥을 사실 때 소부장 개별 종목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2차 전지 사시는 분들도 있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많이 요즘에 관심을 갖는데 코스닥 150 ETF잖아요. 그치.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코스닥 150 ETF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 안에서도 결국에 초과 수익을 누리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코스닥 정기 변경을 한번 주목해 보면 어떨까라고 내용을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정기 변경이요? 언제 네, 합니까? 맞아요. 3월 13일에 일단 코스닥에서 대중소 변경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6월에도 이제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두 개를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년에 2번인가요? 4번인가요? 4번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기 변경을 한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종목들? 네, 맞습니다. 빠질 코스닥 정기 변경 아마 2번으로 알고 있고요. 빠질 애들 단기로. 빠지고 네. 뭐 들어갈 애들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코스닥 이제 이 삼성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제 3월 13일에 금요일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랑 코스닥 시장에서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이런 주가 지수 정기 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대형주 이제 신규 편입 종목이 직전 3개월의 주가 상승에 이제 기인을 해서 이제 변경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삼성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면 여기 논 코스닥 150 종목 중에 중형주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대형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게 말씀드리면 다들 아실 종목이에요. 뭐 원익홀딩스, 그리고 현대무벡스, 오름테라퓨틱, 그리고 SPG 같은 종목들은 대형주 내에서도 이제 상위 30%에 포함될 정도로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2월까지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대형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이제 뭐 중형주 중에서도 이제 주가 등락폭이 크지 않았던 종목들은 중형주에 잔류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 중형주 중에서도 대형주로 올라갈 종목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이게 6월에 정기 변경에 있을 때 코스닥 150 구성 종목의 정기 변경이 있을 경우에 지금 심사 기간이 거의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사 변경이 겹치다 보니까 이 코스닥 대형주에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3월에 어떤 종목들이 대형주로 올라오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하고 그 종목들이 코스닥 150까지 이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운용사들에서도 3월에
지금 이제 인덱스 펀드, 네. 액티브 펀드들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음흠. 이런 종목들 이제 우리가 살펴서 이런 종목들을 하나를 좀 본다고 하면 네. 좀 좋은 초과 성과를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점에선 어때요? 코스닥 개별 종목을 많이 매수하시나요? 아니면 코스닥 150을 더 많이 매수하시나요? 코스닥 150 안에 있는 대형주들 매매를 많이 하시긴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안정된 성향의 이제 고액자산가 분들은 코스닥 150 ETF 많이 하시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코스닥 레버리지 ETF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코스닥을 투자하실 때 이런 심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어쨌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니 네. 뭔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코스피와 달리 돈을 버는 기업들이 희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을 쭉 보면 대부분 제약바이오란 말이죠. 맞아요. 제약바이오가 어쨌든 모멘텀을 타야지 코스닥에 손이 가는데 네. 당체 안 움직이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150이 그냥 정부가 정책 드라이브를 거니까 간다. 그러기에는 코스피랑 완전히 좀 달라서 네,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코스닥 괜찮습니까? 어제 그 김선화 위원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해주신 거 보니까 네. 학회 일정을 정말 상반기에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뭐 이번에 이제 의미 있는 26년에 학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두드러지는 측면이 보여준다라고 하면 아니면 이 학회가 나오기 전에라도 지금 우리가 그 기대감 때문에라도 한 번 더 움직여준다고 하면 코스닥 시장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뭐 제약바이오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현대차가 오르는 거를 봤을 때 아무래도 또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 로봇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코스닥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는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빈센트님의 걱정은 이 돈 버는 회사들이 있어야 어쨌든 뭐 정부에서 밀어주고 그래서 지수가 좀 가려고 해도 뭐가 좀 있어야 가는데 네. 너무 이제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게 좀 걱정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우물가까지는 우리가 다 갈 수 있죠. 네. 직접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기업이. 맞죠? 근데 이제 너무 코스닥은 이익 규모가 좀 작다. 코스닥 그래도 150 있는 친구들도 그렇게 못 버나? 글쎄, 그러니까 한 해 벌고 다음에 못 벌면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심도 있고.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가 네. 아니면 그런 시크릿커라는 계절성을 완전히 무마시킬 거냐 어느 정도의 방점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런 걱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대형주들이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코스닥에 가려면 로봇 그리고 소부장이 가져야 하는데 로봇 소부장. 이러한 사이클 안에서 아무래도 뭐 빈센트님의 말도 제가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기대해 볼 만한 가능성은 아직 여전히 존재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쭈고 싶은 거는 그렇게 오시는 손님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래도 정부가 3,000피에서 꼭 정부가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6,000피를 갔잖아요. 네, 그 그렇죠. 정도의 시행력과 모멘텀이면 코스닥도 괜찮다라는 쪽인지 아니면 코스닥은 그래도 좀 불안합니다. 돈 버는 기업도 별로 없고 바이오 너무 비중이 크고 그래? 그럼 전자가 완전히 가깝다고 말씀드릴 그래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자가 훨씬 가깝고요. 그리고 손님들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제 비중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결국에 사람들의 심리가 투자를 할 때 결국 뭐 당연히 추가 수익을 꿈꾸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눌려있는 코스닥 시장을 바라볼 때다라고 하면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코스닥은 근데 진짜 기대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막상 내 돈을 태울 때는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서로 말들은 많이 해. 맞습니다. 야, 코스닥 갈 것 같은데 야 정부가 민다는데 야 2,000원 가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너 돈 태울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살짝 고민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순신이 생각납니다. 이순신이요? 네. 신에게는 아직 아니죠. 이런 불안이 네. 기회로 바뀔 수만 있다면. 이순신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 영화 명량이었나? 정확해요. 네, 명량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순신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기대 그리고 현재 오늘 이제 6천 돌파한 증시에 관한 또 우리 고객들의 반응 네. 뭐 이런 것들 오늘 전해 주셨고요. 앞에 소개 영상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저번에도 이 말씀 해주셨어요. 네,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디마케팅입니다. 네, 저건 안 돼. 네, 그거는 조치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네, 우리 PB님 고생 이성원 많으셨고, PB. 네, 우리 이성원 PB님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